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채널입니다.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경제와 사회, 금융, 정치를 막론하고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인 산업이라 아직도 갈 일이 멀었고 갈 일이 멀었다는 이야기는 발전이 될 분야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거고 그 남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야에 투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점점 더 발전이 된다면 결국에는 좋은 수익률을 안겨줄 기대가 되는 투자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은 무엇이고 관련된 산업과 ETF들은 현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거론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하드웨어를 위해서는 반도체 기업들이 필요하고 소프트웨어와 좋은 그래픽을 위해서는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필요하고 가상현실 구현을 위한 플랫폼 기업들의 기술도 필요하고 그런 가상현실에 접속하기 위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 또 그 안에서 결제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결제 시스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필요하는 등 다방면의 기술을 활용해야 진정한 의미의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의 상위 기술주 기업인 페이스북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5년 안에 SNS 기업에서 벗어나 메타버스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었고요. 지난 6월에는 전 세계 최초로 라운드힐에서 메타버스 ETF를 출시했습니다. 처음으로 출시된 이 메타 ETF는 중국의 텐센트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람에 최근 차이나 리스크로 주가가 폭락해서 그 수익률이 지지부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실제로 메타버스는 30년이나 전인 1992년 스노우 크래시라는 공상과학 소설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최근에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더불어 언택트 시대가 맞물렸기 때문인데요. 이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이 현실 세계에 흡수되거나 가상공간이 현실 세계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상공간이 현실 세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가능해야 하고 레깅 시간도 거의 없어야 하고 현실과 비슷한 그래픽 역시 필요한데요. 또한 한 개의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상호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상상 초월의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진정한 메타버스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만 특출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래픽, 연결의 속도에서 모두 큰 발전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이는 곧 메타버스 테마의 등장으로 연계된 산업 모두 성장 모멘텀을 얻은 것인데 물론 근래에 회자되는 게임 플랫폼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메타버스를 단순히 온라인 게임의 발전된 버전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게임 산업 분야가 메타버스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메타버스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산업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돼 가면서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펼치게 될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메타버스는 하드웨어 부분의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반도체는 사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어디에나 필요한 가장 수혜를 볼 투자 분야죠. 우리가 메타버스 게임 혹은 가상현실에 접속을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 가장 먼저 대면하는 것은 가상세계가 아니라 현실에서 메타버스로 접속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입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글래스, 헤드셋 등 메타버스 세계로 접속하기 위한 매개체를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인데요. 현재 메타버스로 가장 자주 회자되는 네이버 제페토에 접속을 하든지 로블록스에 접속을 하든지 그리고 앞으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질 정도로 메타버스가 발전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접속을 하기 위한 기기가 필요합니다. 메타버스 테만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지금 시선이 쏠려 있기는 하지만 하드웨어도 정말로 중요하고
수년간 메타버스 개념을 정리하고 관련 글을 작성해온 메타버스 ETF와 메타버스의 추종 인덱스 지수를 만든 벤처 투자자 또한 하드웨어를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6가지 필수 요소 중 하나로 꼽았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메타버스 산업으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2가지 산업은 바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꼽았다고 하는데요. 가상현실 매개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래스의 대표 주자인 오큘러스 퀘스트2에는 실제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XR2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를 빼고 메타버스 하드웨어 기기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큘러스와 퀄컴의 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메타버스 발전에 따라 하드웨어 기기의 다양성이 늘어나고 생산이 증가하면 반도체는 필수라는 것이 포인트고,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감산을 발표하면서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가 급락 후 회복 중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선 반도체는 역시나 최근 뜨겁게 회자되는 메타버스와도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하는 중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바로 눈앞에 가상 세상이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요. 메타버스의 분석글에서도 드러나지만 메타버스 구현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연결이고, 연결의 속도와 현실과 큰 차이를 느끼지 않을 정도의 레깅 타임이 중요합니다. 메타버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접속하는 수억 명의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처리와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화면과 헤드셋에 전송해야 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은 엣지 컴퓨팅입니다. 이 엣지 컴퓨팅이란 중앙 집중형이었던 데이터 센터와는 달리 서버 및 사용자와의 지리적 접근성을 개선시켜서 데이터 전송의 지연 및 대역폭의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AR과 VR은 지금 가능한 실시간 게임인가 다중 영상 통화처럼 실시간 연결이 되는 느낌을 주는 서비스보다 더욱 빠른 속도와 대역폭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느낄 만큼 현실감을 주는 것이 메타버스 구현의 중요한 만큼 앞으로 엣지 클라우드는 핵심이 될 수가 있고요. AR과 VR 보급과 함께 글로벌 엣지 클라우드 시장도 2020년 약 47억 달러에서 2028년에는 약 611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닷컴, 알파벳, 구글이 장악하고 있는 퍼블릭 글로벌 컴퓨팅뿐만 아니라 CDN 분야의 클라우딩 컴퓨팅의 수혜가 기대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 CDN은 동영상이나 게임 등 대용량 컨텐츠를 다수 이용자에게 빠르게 전송하도록 세계 각지의 분산형 서버를 구축해서 컨텐츠 전송의 속도와 품질을 높이는 네트워크 시스템인데,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타이거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INDXX ETF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한번 관련 ETF를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에 접속하고 나서 입장하기 위해 하드웨어를 통해 엣지 클라우드의 도움으로 연결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는 가상현실 플랫폼에 입장하고 그 속의 그래픽들을 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가상현실 플랫폼과 가상현실, 그리고 3D 그래픽은 모두 다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의 대표주자 기업들은 모두 다 미국의 최상위 기술주 기업들이고, 관련된 ETF로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는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이야기가 등장할 때 가장 높은 빈도수로 언급되는 기업인데, 세부 항목 매출 성장률에서 잘 드러나듯이 메타버스에서 이야기되는 많은 부분들을 이미 영위하는 중입니다. 그래픽과 컴퓨팅, 게이밍 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에서 가장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시각화 플랫폼도 메타버스와 연관성이 있고요. 엔비디아의 RTX 시각화 플랫폼은 가상현실에서 3D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의 입장에서 찰흙으로 3D 모형을 만들듯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메타버스의 특징 중 하나는 수많은 콘텐츠를 UGC가 제작하고 사용자들이 직접 운용하는 것인데, 사용자들이 3D 디자인을 가상현실에서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인 이 엔비디아의 RTX 시각화 플랫폼의 성장률과
최근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메타버스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과 3D와 연계되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은 바로 어도비인데요. CAD 기업들도 메타버스와 함께 3D 디자인이 늘어나니까 수의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CAD 플랫폼을 자유롭게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여기서 어도비가 등장하는데 이미 수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어도비 아크로벳의 CAD 디자인을 추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CAD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디자인과 설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발전하고 가상현실에서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3D 디자인과 그래픽 수요가 더욱 늘어난다면 전 세계의 사용자를 확보 중인 어도비와 3D 디자인 플랫폼 활용도 증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의 아쉬운 점이 바로 투자 비중을 동일 가중이 아닌 시가총액 상위 가중 방식을 적용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나 어도비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적은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정말 매우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리스크가 큰 기업들을 제외한 최상위 기술주 기업에게 동일 가중으로 투자되는 패시브 ETF가 새롭게 상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정말 한 분야만 뛰어나서도 안 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래픽, 플랫폼, 결제 시스템 등 여러 분야의 산업들이 모두 뛰어나게 발전이 돼야 비로소 눈부신 발전을 보게 될 그야말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이제 막 시작된 신생 산업 분야입니다. 아직은 기업들이 정형화되지 않아서 자리를 잡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저도 미래가 가장 기대가 되는 투자 분야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2차 전지가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면서 큰 성장을 보이며 성장하고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면 메타버스는 정말 이제 막 시작된 산업이라 앞으로의 성장과 근시일 내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큰 수익률을 기대해 볼 만한 투자 분야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작인 만큼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한번 메타버스와 관련된 산업의 분야와 곧 계속해서 출시가 예정인 메타버스 ETF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모처럼 쉬시는 즐거운 주말이실 텐데요. 남은 주말의 시간도 편안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항상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